자, 이번 내용은 조인, 결합 부분입니다. 결합. 교재에서는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조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조인. 네. 우리 교재에서는 결합이라고 아마 챕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는 말은 조인입니다. 조인. 이 조인에 대해서 오늘은 좀 볼 건데요. 개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개념. 조인이 뭐냐? 뭐 우리말로 하면 테이블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인이 뭔가 보면, 자, 써 있는 것처럼 하나의 SQL 문에 의해서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여러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조회입니다. 즉 여러 테이블의 저장, 우리가 그동안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SQL에서 하나의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뭐 가져오거나 조회하거나 그랬죠. 근데 지금부터 사실 근데 여러분들 다 뭐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은 웬만한 테이블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의 테이블만 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의 내용을 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조인을 쓴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교재 우리 PDF에 있는 내용이지만 학번이 10101인 사람의 학과 이름을 알고 싶어요. 학과 이름.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는 학과 이름입니다. 이 학과 이름은 미리 말씀드리면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어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그 조건이 있었죠. 학번이 10101이래요. 이런 학번과 관련된 정보는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에 있습니다. 즉, 두 개의 테이블이 지금 다 걸쳐져 있죠.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기술대로 이 문제, 학번이 10101인 학생의 학과 이름을 찾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select.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학번 10101이래요. 이거 일단 이렇게 치고요. 이게 정답은 아니죠.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아직 컬럼들은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스튜던트 테이블에는요,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은 이 스튜던트 테이블에는 학과 이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과 이름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어요. 학과 이름은 없어요. 대신 스튜던트 테이블에는 학과 코드가 있습니다. 학과 코드란 게 있습니다. 데프트 넘버고요. 좀 깊게 얘기하면은 학과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가 데프트 넘버고요. 이 데프트 넘버는 역시 스튜던트 테이블에도 있는데 스튜던트 테이블의 학과 코드는 외래키입니다. 우리 이전에 기본키, 외래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한 번 더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학과 테이블에 있는 학과 코드는 그 각각의 줄, 가로 행, 각각의 데이터들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컬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기본키라는 것이. 그래서 보통 ID, 학번 이렇게 중복되지도 않고 빈값도 없는 그런 컬럼들을 보통 기본키로 잡습니다. 그럼 외래키는 뭐냐?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학과 코드가 외래키인데요. 이 외래키는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외래키 데프트 넘버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기본키로 설정된 데프트 넘버를 참조합니다. 여기서 참조라는 의미는 쉽게 말씀드리면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학과 코드는요, 무조건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학과 코드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과가 뭐 10번 학과, 11번 학과, 12번 학과 코드가 13번 학과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우리 학교에는 이렇게 4개의 학과밖에 없어요. 학과 코드가. 그러니까 학과가 4개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이 새로 들어와서 그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넣었는데 그 학생의 학과 코드를 예를 들어 잘못해가지고 19번이라고 적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학과 테이블에 있는 학과 코드에는 19번이라는 학과 코드가 없어요. 즉 그런 학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스튜던트 테이블에 학과 코드에 19번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거 말이 안 되죠? 없는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잘못 입력되거나 수정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외래키라는 제약 조건을 건다 그랬죠. 외래키.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데프트 넘버, 요 학과 코드는 외래키로서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학과 코드의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외래키 제약 조건을 걸어줬기 때문이죠. 이건 테이블 만들 때 이미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다시 뭐 기본키 외래키 얘기도 했지만요. 일단 중요한 거, 다시 코드로 돌아서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학과 이름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학과 코드는 알 수 있겠죠. 학과 코드는 스튜던트 테이블에 학과 코드는 있거든요. 데프트 넘버라는. 그래서 우리는 자, 학과 코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요. 학과 코드를 찾아봤더니 101이래요. 학번이 10101인 학생은 101번 학과에 있구나. 여기까지 알아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학과 코드는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이 학과 코드를 가지고 학과 이름을 찾아내야겠죠. 학과 이름은 말씀드린 대로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이름이 디네임 컬럼이거든요. 디파트먼트 테이블로부터 학과 코드가 101번인 걸 찾아라 했더니 컴퓨터 공학과래요. 즉 우리가 원래 찾고자 했던 정보, 학번이 10101인 학생의 학과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자, 이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2번 SQL을 썼어요. 보신 것처럼 학번을 이용을 해서 학과 코드를 알아냈고요. 그 이후에 요 찾은 학과 코드를 이용을 해서 학과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번거롭잖아요. 한 번에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조인을 씁니다. 조인을 써서 한번 해볼까요? 자, 그 조인을 쓰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 학번이 10101인 학생의 소속 학과 이름을 똑같이 찾아볼게요. 셀렉트 하고 department.dname 이렇게 뭐 테이블 이름 점 컬럼 이름 쓰는 건 처음이죠. 자, 그리고 student 디파트먼트. 자, 여기서 주목할 거, 프롬 전에 보통 테이블 하나만 나왔는데 지금 테이블이 2개 나왔습니다. 왜요? 자, 이게 이제 이 조인의 백미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 디파트먼트.데프트 넘버. 자, 오타가 없기를 바라며. 여기서 조건이 하나 빠졌습니다. 조건이 뭐냐? 학번이 10101인 학생이죠. 학번이 10101. 그래서 자, 조건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and student의 넘버가 10101 컴퓨터 공학과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데요. 일단 요 문법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볼 거고요. 일단 아셔야 될 게,
조인이란 걸 쓰면은 아까 두 번 테이블을 두 번 SQL을 썼던 거를 한 번에 써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구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하나의 테이블에서만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엮어서 뭔가 엮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빼낼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했던 코드인데요. 자, 이쪽에서 다시 화면을 보면요. 자,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뭐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다. 조건이 이거죠.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와 학생 테이블의 학과 코드와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가 같은 것만 알려다오. 검색해라. 그런 얘기죠. 자, 여기 오른쪽에 예를 보겠습니다. 학번이 10101이에요. 전인 학생. 학과 코드가 101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10101인 학생의 학과 이름 있잖아요. 자, 10101번 학생의 학과 코드는 101번이래요. 그럼 이 중에서 이 101번과 같은 데이터만 찾으면 되잖아요. 예. 이 101번과 같은 값을 가진 컬럼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데이터만 찾으면 되잖아요. 값이 같은 데이터. 그러니까 뭐 102, 201 얘네들이랑 엮일 필요 없잖아요. 얘랑만 엮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랑만 엮이는 이 학과 코드랑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학번이 10101인데 얘의 학과 코드와 같은 학과 코드를 갖는 애만 찾아서 이게 오타네요. 이거 STUD 넘버가 아닌데 이거 데프트 넘버인데 어쨌든 나랑 같은 값을 갖는 학과 코드만 찾아서 걔의 이름을 알려줘라 라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건 이게 만약에 지금 요 줄이 없다 그러면 이따가 보시겠지만 굉장히 좀 복잡한 무의미한 데이터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거 컬럼 이름을 우리는 그냥 썼는데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쓰면은 앞에 이렇게 테이블 이름점 이런 것을 넣어주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이 처리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뭐 정리하는 건데요. 어쨌든 뭐 보시면은 같은 것만 찾아서 지금 계속 서로 지들끼리 같은 것만 갖고 있죠. 요 데프트 넘버의 값과 요 데프트 넘버 두 개의 테이블에 마침 데프트 넘버가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두 개의 테이블을 우리가 조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연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결합하려고 그러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두 테이블이 뭔가 서로 같은 컬럼, 흔히 뭐 같은 컬럼을 쓰죠. 같은 의미의 컬럼이 있는 경우에만 조인이 가능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학생 테이블에 데프트 넘버가 없어요. 이게 없다고 칩시다. 그럼 부서 테이블과 학생 테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없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가진 컬럼이 서로 간에 있어야 그걸 마치 고리처럼 서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학생 테이블에 학과 코드가 없으면요. 뭘로 연결하겠어요? 그냥 붙여요? 그냥 붙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그냥 옆에다 딱 붙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일단 얘는 예를 들어 얘는 뭐 20줄이고 얘는 10줄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붙일 거예요? 짝이 안 맞는데. 그냥 붙입니까? 안 되죠. 반드시 같은 컬럼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의미의 컬럼이 있어야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값이 같은 것만 찾아야겠죠.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값이 같은 것만 찾는다. 그래서 조인을 쓸 때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웨어저를 쓰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조인의 처리가 좀 봤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간략한 그림으로 정리를 하면요.
보통 조인을 언제 많이 쓰냐면요. 뭐 아까 했던 예제랑 비슷한 건데요. 자, 사원 테이블에는 사원, 이름, 부서 번호가 있어요. 부서 테이블은 당연히 부서 번호, 부서명 뭐 이런 게 있죠. 사원 테이블만 봐가지고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서에 근무하는지, 어떤 이름의 부서에 근무하는지 몰라요. 그냥 100번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해서 조인을 써서 조회한다면은 홍길동이 영업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혹시 정규화 수업을 들은 친구, 우리 수업 후반부에 정규화를 하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원래 이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이요. 이런 테이블, 각각의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이 원래는 엑셀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 장표 같은 게 있어요. 표. 막 되게 많아. 컬럼이. 그런 엑셀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것을 뭔가 효율적으로 중복 없이 관리하기 위해서 이 커다란 표를 자르는 거예요. 어떻게 의미 있게. 잘라서 자른 것들, 이 각각의 자른 것들을 우리가 이제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테이블. 이게 테이블이에요. 즉, 이런 테이블들은요, 원래는 하나의 정보 덩어리를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나 관리자가 잘게 자른 겁니다. 각각의 테이블은요. 근데 막 자를 수는 없잖아요. 원래는 하나였으니까. 원래는 하나였잖아, 다. 원래는 한 식구였는데 막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뭔가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남겨두는데, 요걸로 따지면 부서 번호가 되겠죠. 부서 번호를 기준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부서 번호가 없으면 연결할 거리가 없어요. 당연하죠. 자,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인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조인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건데, 너무 길면 또 지루하니까, 네, 여러분들 이 내용 다시 한번 잘 숙지하시고,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깐 쉬고, 잠깐 마음을 리프레시하고, 다시 정리가 됐으면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